네, 오늘 이 무기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책으로 국립이 특강을 해볼 건데요. 우선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무기가 되는 시스템은 무기가 되는 스토리의 저자 도널드 밀러라는 사람의 책이에요. 무기가 되는 스토리 진짜 제대로 읽었다 1번, 안 읽었다 2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할지 정해지니까요. 1.5 읽었는데 제대로 못했다? 네. 1.3. 사실 생각 코딩 고급 과정까지 들었으면 이미 하신 거나 마찬가지긴 해요. 예. 그래서 무기가 되는 스토리는 안 읽으셨, 2번이라고 하셨으면 혼나셔야 됩니다. 예. 이거 너무 기본으로 읽어야 될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 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필수로 읽어야 될 책이어가지고 그냥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빌려보지 마시고 꼭 사서 보시고요. 그리고 네, 무기가 되는 시스템 있으시네요. 무기가 되는 스토리. 무기가 되는 스토리는 꼭 사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또 읽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의 성격이 뭐냐면 전 사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카피라이팅 같은 책들은 책으로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하다가 참고해야지 책만 읽고 그냥 동기부여 끝나고 책 딱 끝까지 읽은 다음에 그래 나 스토리텔링 해야지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꼭 무게가 되는 스토리 사시고 또 자동화 마케팅과 관련된 책 중에 도널드 밀러라는 사람이 이 온택트 마케팅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 한국 제목으로 온택트 마케팅이긴 하지만 이 온택트 마케팅이라는 책도 사실 마케팅 설계자 책은 상당히 좀 읽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차라리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라든지 온택트 마케팅, 이 도널드 밀러라고 써있죠. 이걸 읽고 자동 마케팅을 조금 더 접목해 보시는 게 더 쉬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무게가 되는 시스템인데, 이 무게가 되는 시스템과 꼭 같이 읽어야 될 책은 저는 이 트랙션이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만 알고 싶은 책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책이. 왜냐면 1인 강사, 아직 1인 강사로도 데뷔를 안 해본 사람들, 1인 사업가로도 어느 정도로 성과를 안 내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게 아직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1인 사업가로, 특히 학생 교육이 아닌 성인 교육에서 1인 기업가로 오래 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건 이거 현실이에요, 그게. 3년 이내에 사실 망하는 기업들이 3분의 2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뭐, 와디즈라든지 어떤 산업을 해가지고 1, 2년 동안 뭐, 한 번에 돈을 뭐, 크게 벌 수는 있을지 몰라도 3년 이상 계속 꾸준하게 번다는 사람들 별로 못 보실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 강의 상품이라는 거는, 이게 특히 자기 개발 쪽에서, 특히 거기서 또 지식 사업 쪽에서는 그 풀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크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진짜 친구들과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얘기는 시장의 파이가 별로 크지 않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1인 기업가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성공해 보시는 게 첫 번째고, 1인 기업가를 어느 정도 했다 하면 그때 빨랑 내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됐든 뭐 도구가 됐든 간에 아니 외주가 됐든 간에 어쨌든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온라인 상품이 됐든 간에 그때 이제 이 두 가지 책이 필요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빨랑 이 책이 공감되는 상황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책이 좋은 점은 뭐냐면 다 템플릿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경영학과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의 템플릿만 계속 며칠 동안 작성해 보셔서 그거를 또 프린트 해가지고 그걸 계속 보완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진짜 팀원들과 함께 운원한다. 라고 하면 지금보다 몇 배의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또 경영자에 가까워지시는 그런 사람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오늘 보통 책을 정리할 때 막 긴 시간을 정리하진 않아요. 보통 이 한 권 책 정리할 때 읽으면서 한 3시간 정도 정리하거든요. 네, 읽으면서 3시간 정리한다는 거는 음, 그렇다고 이 책의 이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는 건 아니지만 핵심을 제가 잘 뽑는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선 이 책의 제목은 무기가 되는 시스템이고 부제는 살아남는 경영자의 6단계 행동 공식입니다. 제 부제를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출판사에서 이 출판사가 그 마케팅 설계자 시리즈 출간하는 곳이고요. 월북이라는 곳이죠. 윌북이라는 곳인데 원래 원제는 이제 How to Grow Your Small Business예요, 원래는. 근데 무게 되는 스토리의 어떤 2탄의 성격으로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거죠. 저자는 도널드 밀러고 출판사 윌북이라는 회사라는 거. 저자는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 그 스토리 브랜드라는 마케팅 컨설팅 업체의 창립자고요. 3,000개 이상의 기업에 그 컨설팅을 해가지고 성과를 냈다라고 해요. 네. 이 저자의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 6단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더십, 마케팅, 영업, 제품, 경비 및 운영, 현금 흐름. 네. 잠깐 시간이 들더라도 30초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이 6가지를 나열해 보세요. 써보세요, 직접. 리더십,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써보세요. 머릿속에 좀 각인을 시켜야겠죠? 이거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6가지 다 쓰세요. 영어까지 안 쓰셔도 돼요. 네. 어, 조조 선생님은 타자가 빠르시네요. 김남 선생님도 타자가 빠르시고. 네. 리더십, 마케팅, 영업, 제품, 경비 및 운영, 현금 흐름. 이 6가지입니다. 네. 됐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책을 읽을 때 그냥 차근차근 읽지 않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펼쳐보면서 이 큰 흐름을 살펴보고 책을 읽어요. 네. 그렇게 이걸 더 책을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렇게 이미지를 캡처하지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워크시트처럼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제가 다 여기다 실지 못했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직접 작성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리더십에 대한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리더십의 핵심은 그 비즈니스 미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이 배경 또는 문제점은 많은 분들이 뚜렷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목표가 있을 때 그냥 그때그때 만들어가고 직원들이 미션 선언문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감과 추측으로만 운영하거나 인력을 고용하거나 그리고 직원들도 미션이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 중요한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긴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이나 방향이 없다라는 거지. 네, 당장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운영하는 데만 급급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네. 또 저는 이 원래 써 있는 내용들 지금 범주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거 하나, 이 두 가지가 살짝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요. 이게 세 가지가 비슷한 또 분류인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또 비슷한 분류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짜서 출력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 직원들과 공유했을 때 오래 갈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트랙션이라는 책에도 그게 첫 번째로 나옵니다. 네, 이 트랙션이라는 책에서도 비전, 비전을 꼭 비전 보드를 꼭 쓰게 해요. 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작성 지침은 우선 며칠이 걸리더라도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작성을 하고 한 하루 날 잡아가지고 워크숍을 가서 8시간 이상 직원들과 하더라도 하루 종일 하더라도 꼭 이거를 작성해 보기를 추천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을 정하는 것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션 선언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 선언문을 작성할 때는 세 가지 경제적 목표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대표들이 경영학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캠프에서 미션 선언문을 작성했지만 그게 실패한 이유가 뭐냐?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목표 달성 기한도 없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정반대로 이 세 가지 구체적 달성을 해준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목표를 적을 때는 세 가지를 적으래요. 세 가지로. 왜 세 가지냐? 이거 사실 여기 책에는 구체적인 그 학술적 근거를 담고 있지 않지만 인간의 뇌가 네 가지 이상이라면 그거를 우선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런 걸로는 그 학술적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옛날에는 이제 매직 넘버 세븐이라 해가지고 일곱 가지 정도를 우리가 단기 기억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는 3개에서 4개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1950년대에는 매직 넘버 세븐이라고 했지만 현재는 네 가지 정도로 하는 게 현재 통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따라서 또 세 가지라는 이런 경제적 목표가 적혀 있을 때 직원들이 조금 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된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레스토랑 75곳, 프랜차이즈 마트 4곳, 주점 27곳에 맥주를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수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될 수도 있고 개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곳이 될 수도 있고 명이 될 수도 있고 돈 액수가 될 수도 있고 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써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한 이때 달성 기한을 적으래요. 근데 너무 길면 안 된대요. 1, 2년 정도를 잡고 그래야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고 기한이 없으면 행동을 유도할 수가 없대요. 뜬구름 잡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위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내려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다가 어떻게 된다? 회계 연도 말까지 아니면 2년 안에 연말까지 이렇게 써 있어야지만 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다가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라든지 그런 미션들을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때문이다라는 구절을 써서 직원들에게 그걸 해야 될 이유나 가치를 상기시키라는 거죠. 이때 뭐뭐 때문이다라고 적을 때는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쓰거나 부당함을 바로잡는 느낌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또 가져와서 중요한 이유까지 적는다면 왜? 모든 사람이 새로운 맥주 맛을 즐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잡지사, 좋은 저널리즘이 나라를 구하기 때문이다. 컨설팅 회사, 모든 사람이 비즈니스 성장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 우리의 장기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뭐 대한민국의 뭐 주의식 교육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무조건 물론 필요하지만 슬로건 같은 게 필요하지만 이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쓸 때는 1, 2년 안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은 다음에 워크시트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한 장에 딱 쓰고 미션 선언문을 읽는 것부터 회의를 시작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착시킨 팀원들을 칭찬한다라든지 입사 지원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린다라든지 사무실 벽에 게시되고 변경될 때마다 어떤 이벤트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전체 팀원들이 이거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미션 선언문이 이렇게 뭐 한 장이라고 하면 위에 이렇게 한 장에 있다라고 하면 그 위에다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션 선언문을.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인재상, 맨 밑에가 이제 핵심 행동인데 중간에 이제 리더십을 위해서 중간에 들어가야 될 워크시트 항목 중에 하나가 인재상인데요. 인재상의 정의를 하기를 위한 어떤 질문들이 다 여기 있어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포기하지 않고 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또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갤럽의 강점 현명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검사잖아요. 뭐 MBTI가 될 수도 있고, MBTI보다는 강점 현명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뭐 인적성 검사도 하는 거고, 그런 검사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인재상을 정의할 때 고려할 점은 이때도 한 세 가지만 정의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또 위에 있는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어-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이렇게 금융상담원은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복잡한 투자 상품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들의 자산을 불려주는 일을 즐겨야 한다. 컨설턴트라면 지식을 실용적인 공식으로 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즐긴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열중한다. 네,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써봐야 된다는. 네. 좋은 사람을 뽑는 것도 정말, 아니면 뭐 뽑는 것 또는 같이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먼저, 이런 장치들을 마련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최고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 팀원들에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런 우리 회사의 미션과 그리고 인재상에 가져야 될 자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크리티컬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베이커리라고 하면 모든 방문 고객에게 맛보기 빵을 제공한다. 보관실에 있는 모든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점검한다. 1시간마다 매장 안을 청소한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라고 하면 신규 가입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감사 인사를 전한다. SNS 게시물을 매일 하나 올린다. 매일 일과표를 만들어서 그날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정한다. 네, 이런 핵심 행동을 꼭 쓸 수 있어야 돼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루틴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좋은 워크시트이고 행동 방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워낙 저희 해야 될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급한 거에 좀 치우쳐서 그거를 빨리 해치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원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출력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뭐 노션에다 써놓는다라든지 어떤 회사에다가 써놓는다라든지 한다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저절로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정치가 될 것 같아요. 이후에 할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을 매주 전체 회의를 통해서 계속 검토하고, 칭찬하고, 붙여넣고, 계속 피드백하고, 이런 채용 자료나 신입 사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항목들을 꼭 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션 선언문, 그리고 인재상, 핵심 행동. 네. 이 세 가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세 가지 한번 써볼까요? 채팅창에? 뭐 길게 안 쓰시더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미션 선언문, 뭐 인재상, 핵심 인재상, 미션 선언문, 인재상, 아니면 뭐 핵심 행동 그렇게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해보세요. 네, 저도 꼭 해볼 예정입니다.
이거 두 번째 마케팅인데, 이 마케팅은, 음, 무기가 되는 스토리를 읽으셨으면 그냥 간단하게 건너뛰셔도 되는 내용이긴 해요. 딱 그냥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네, 그래도 이 저자는 그냥 건너뛰지 말고 복습을 하면서 봤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이 부분의 핵심은 스토리가 있는 메시지를 설계하는 건데, 제 수업을 들으신 분도 알 거예요. 제가 그 과정 중에 꼭 시키는 게 스토리 코딩이라는 건데요. 저는 제 다른 많은 분들에게 다른 것까지는 어, 제가 원하는 만큼 다 달성 못해도 꼭 스토리텔링만큼은 완성시키도록 합니다. 왜냐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1억 이상의 가치가 있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차별화가 될 수 없어요. 네,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드리고, 브랜드 명칭을 만들어 드리고, 직업명을 만들어 드리고, 네, 했는데요. 그쵸? 피터 박사님.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제가 많이 해봐서 그런지 도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헤어 코딩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 그리고 나를 정의하는 그런 퍼스널 브랜딩과 스토리텔링이 중요한데, 그게 꼭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충성도 있는 고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저의 이제 물론 제가 사기꾼 스타일이 아니죠. 네, 끊임없이 공부하고 진정성 있는 스타일인 것도 있지만 어떤 저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다양한 몇 시까지의 뭐 상품들은 따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의 이 본질은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좀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다 스토리텔링과 브랜딩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되긴 어렵더라도 그걸 꾸준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떤 얘기를 하냐면 마케팅의 목표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설명하는 거. 정말 짧은 문장이지만 정말 핵심을 찌르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써보실래요? 이 내용 한번 여러분들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마케팅의 목표. 그래서 이 온택트 마케팅이라는 책에서 보면 원라이너라는 걸 작성해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내 상품을 정의하라 해보라는 거지. 그렇게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 그 문장으로 한 문장 만들 수 있어야지만 사람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스토리를 표현할 수 겠죠. 예. 그래서 매력적인 마케팅 문구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하는데 많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책들 보면 결국 생존에 도움이 돼야 된다. 또 돈을 벌거나 아니면 건강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시간을 뭐 줄여주거나 뭐 그런 것들일 것 같고 네. 그런 직접적으로 나의 생존의 욕구를 자극해주는 부분에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또 최대한 심플하게 전달이 되어야지만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 하실 때는 최대한 최대한 줄여서 표현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롭게 만들거나 이제 그런 전략들을 쓰셔야겠죠. 네. 너무 구- 애매한 스토리텔링이 되면 안 되고 조금 더 어떤 공감이 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는데 상품으로서 내가 아직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를 표현하는 걸로 나의 스토리텔링을 적는 것으로만으로도 그 자체가 차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자자는 마케팅의 기본 원리를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반복 가능한 일련의 마케팅 메시지를 모든 판매 경로와 마케팅 매체에 활용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회사가 성장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즉
반복 가능한 일련의 마케팅 메시지 또는 스토리텔링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계속 노출시킬 만한 메시지가 있어야지만 그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포지셔닝이 된다라는 거죠. 머릿속에 이제 내가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스토리 브랜드 7단계 공식은 그냥 무게가 되는 스토리를 읽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로 하는 거보다. 네, 뭐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면 캐릭터, 난관, 가이드, 계획, 행동 축구, 실패, 성공인데 이건 너무 당연한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만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하게 느끼실 부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에서도 이런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다 동화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때 캐릭터가 그냥 캐릭터면 안 되고요. 공감이 가는 캐릭터여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는 넘사벽이면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스토리가 조금 더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대단한 사람일지 몰라도 딱 이제 이 캐릭터가 초반에는 부족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난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 시점을 그, 보여준 다음에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난관을 보여주셔야 되고, 네, 가이드, 공감을 표현하거나 이제 권위를 보여줘야겠죠. 이제 이거는 점점 여러분들이 쌓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완벽한 권위가 아니라면 나 이런 것들 많이 배워봤어.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난관과 가이드 같은 경우는 나 이런 거 많이 배워봤는데 그걸로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점을 해결하면 더 나아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하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어. 네, 그런 구성이 돼야겠죠? 그리고 한 번에 성공하면 안 되고 한 번에 성공하면 재수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성공하면 재수없으니까 뭔가 엄청 치열하게 해가지고 갖게 된 것처럼 이제 해야겠죠? 네. 그럼 뭐 저는 이런 것들을 몰랐는데도 그때 당시에 뭐 이런 좋은 책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도 제가 쓴 걸 보면 거의 그런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이었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끊임없이 노력밖에 할 수 없던 아들이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나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난관이 있었다. 막 한 번에 되면 안 되는 거지. 절망. 엄청 많은 것들 배우다 보니까 좀 나아지긴 됐지만 한 번에는 안 돼. 한 번에는 성공하면 재수 없으니까 실제도 그렇고 다시 한번 큰 좌절을 빠졌다. 저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원리는 아니었다. 그러다가 나만의 이제 해결책이 나와야 돼. 그 깨닫게 됐어. 아, 이 3단계가 되면 능력을 갖게 되네. 근데 이건 또 인지과학이래. 할 말이 없는 거야. 인지과학에서 이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 설득이 돼,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이 달라졌다. 하면서 이 권위와 공감이 보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비 8번으로 입학했다가 전체 수석 졸업을 했고 2,000명 중에 베스트 멘토로 뽑혔다. 대기업 추천서를 포기하고 교육 사업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97% 이상의 만족도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분야의 비명사 출판 뭐 등등 교과서 출판 논문 다양한 학생들의 그 학생과 성인들의 성장 등등이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 여기까지가 이제 약식인 거예요. 스토리텔링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관점에서는 그 뒤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 뒤에가 있어야 돼요. 그 뒤에가 이쪽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획, 행동 촉구, 뭐 실패, 성공. 이쪽 분야는 조금 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스토리텔링에 맞다라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뭐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링크를 드려볼게요. 링크를 드려놨고, 어떤 부분이 있어야냐? 이게 저희 뭐 지금 페이지인데 쭉 있어. 뭐 이런 것들은 쭉 하고, 어떤 부분이 이 뒷부분이라고 부르냐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과정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써야겠죠. 만약 강의라면 이런 차별점이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만약에 그들이 실패했을 때, 이걸 안 했을 때의 그런 모습들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이 어디냐면 밑에 있는 거죠. 어디냐. 너무 기네. 네,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게 성공할 때 모습이 있어야 돼요. 6개월 뒤에 나의 모습. 상상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마케팅 퍼널은 뭐 하나의 아이템을 90억 이상 달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광고 대비 6배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다. 네,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규 인원이 더 뛰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노력과 시간의 투자를 줄여주고 수익을 극대시켜준다. 라는 것들로 상상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안 하면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냐. 그래서 성공을 앞당겼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이렇게 된다. 끊임없는 구매 전화를 받게 되거나 메일을 받게 되거나 자동으로 구매 알람이 온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때 이제 구매를 촉구하는 그 법칙들은 대부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구매를 촉구하는 법칙들은 이런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데 가격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언제까지 가격을 설정했지만 이때는 이때까지는 어느 가격이고 이때까지 어느 가격이다. 라는 것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써 있죠. 가격은 계속 인상될 것입니다. 네, 실제로 저희는 가격이 인상되긴 해가지고 네, 이런 것도 꼭 있어야 되고 또 행동을 촉구할 만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신청할 때 이런 것들이 어, 기간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20명, 뭐 10명만 받는다. 이렇게 쓰거나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뭐 6개월 무이자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쓴다라든지 언제까지만 신청받는다라든지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게 그 사람들의 행동을 촉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럼 그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사람 마음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냥 지금 할까? 다음이 없을 것 같은데 얼른 마감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갖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했고 이 스토리텔링의 공식에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런 구성 요소들이 다 여기 다 있던 거죠. 그래서 마케팅 설계자 책에도 이런 이 책 당연히 보셨을 거고 집에 있긴 할 거고 마케팅 설계자를 다 읽지 못하시더라도 여기 뒤에 보면 이 스크립트가 있어요. 상품을 구성하는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내용은 무기가 되는 스토리 예, 많이 추천해 드렸는데 무기가 되는 스토리와 스토리 또 스토리, 스토리의 과학, 마케팅, 설계자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근데 이게 작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드백을 꼭 받으셔야 돼요 사실 이 피드백을 디테일하게 받아야지만 더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자 이렇게 마케팅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저이 영업 파트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교육, 약간 뭐랄까, 약간 교육적 꼰대랄까? 영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영업은 내가 할 필요 없어. 난 교육자니까.
세일즈 안 해. 그냥 마케팅 정도는 내가 머릿속 하는 거지만, 내가 영업을 왜 해야 돼? 뭐 이렇게 영업하면, 교육자가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생각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사실 마케팅과 영업이 꼭 구분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생각하는 거는. 네. 오히려 B2B 영업이라든지, 어, 그리고 고가의 교육은요. 제가 300만 원짜리 이상 교육 과정에서 이미 마음속에 다 결정해놨지만 저한테 상담 안 받고 결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300만 넘는 순간 확신을 받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면 전화 통화를 하시겠죠. 카톡 상담이라든지. 네.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인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제가 그냥 듣고 싶으면 들어. 아니 말어.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어느 정도 내가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잘할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일즈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오히려 이 세일즈를 잘하면 내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난 내 무기가 장착되는 거잖아요. 나 앞단에서 내가 상담해서 세일즈까지 끌게. 나만 너희가 다 해. 이렇게 하면 나는 그 다른 사람들 그 일에 막 집중해야 될 때 나는 여러 가지 아이템에 세일즈 하면서 더 대우를 받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세일즈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요즘 느껴요. 특히 이제 B2B나 큰 액수에 해당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따려고 할 때는 이 영업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사실 제일 확실한 거는 어떻게 보면 영업이 바이럴 마케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인플루언서 될 수도 없고 온라인 마케팅 잘할 수 없다면 친투 마케팅을 해라. 예. 내가 내 잠재 고객이 있을 만한 곳에 가서 잘 활동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와라. 전 그게 제일 확실한 마케팅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꼭 초반에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그때 거기 그 모임에 가서 나를 영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영업에 대한 공부를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늦게 하고 있는 게 전 너무 지금 후회 중이에요. 그래서 꼭 세일즈에 대한 스킬 같은 부분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은 것 같은데 이 책에 좀 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업 활동을 좋아하지 않고 가격 얘기할 때는 좀 자신감이 없고 내가 뭐 뭔가 상업적인 것 같고 너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세일즈에 대한 부분들도 좀 요즘에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활용해 보시면 충분히 후천적으로도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저도 아직 세일즈에 대한 공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템플릿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걸 활용해 볼 예정이거든요. 우선 좀 쉬운 지침들을 주는데 첫 번째 이제 문제로 대화를 열어보래요. 그래서 이때 스크립트를 짜면서 표시를 일부러 해보라는 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로 대화를 열 때 중요한 게 우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케팅 문구를 할 때도 그 사람들에게 질문 던지는 것 같이 하라는 거죠. 말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요즘 집에서 함께 먹는 가족이 드물잖아요. 함께 먹더라도 건강하게 먹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문제로 대화를 열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판매 제품을 해결책으로 포지셔닝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제품인데, 어, 그거를 말로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 이렇게. 이게 해결책이죠. 저는 방문 요리사예요. 고객의 집에 방문해서 한 끼 가정식을 차려드리죠. 이렇게 이어져 있죠? 요즘 함께 먹는 가족도 드물고 건강하게 먹지 않지 않냐. 나는 거기서 너희 집에 직접 가서 건강한 가정식을 내가 차려줄 수 있다. 문제점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고객들에게 단계별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애매하게 우리가 하면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하질 않아요. 정확하게 뭘 들어라.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라. 뭐 초급, 중급, 고급 들어라. 예를 들면 이렇게 단계별로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거 하면 따로따로 상품인데 두 개 묶으면 얼마고 어떤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명확하게 고객이 행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절차는 간단해요. 30분 정도 상담을 통해 가족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댁에 방문해 저녁을 차려드립니다. 비용은 10달러 이내예요.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가족의 일정에 맞춰 예약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과정들을.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제 손실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까지도 되게 중요해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공포를 뭐 자극해라.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또는 그 사람이 그 손실을 좀 회피하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말들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녀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앞으로 몇 번이나 함께 저녁 먹겠어요. 뭐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득을, 근데 나는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상상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제 고객들은 저녁에 한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눠요. 날마다 서로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죠. 요리하느라 힘을 빼는 시간이 줄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방문 요리사로서 널 도와줄 거니까 너는 함께 저녁 먹으면서 대화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명확한 이득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마지막은 이제 행동을 촉구시키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라는 거죠. 예시를 써볼게요. 여기는 이제 별표로 표시하라는데, 마침 다음 주 목요일에 예약이 비어 있는데, 마침, 마침 비어 있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표시는 이제는 뭐 이거 뭐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어떤 표시라는지? 네, 뭐 이거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별표로 좀 명확하게 구분해 보라는 거겠죠? 표시는 뭐 이런 거 직접 하지 마시고 이런 플로우로 내가 스크립트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하면 내가 영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이거대로 하라고 하면 상담사가 잘 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문제로 뭐 대화를 열어봐라. 지금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실 뭐 자동화 마케팅 이런 분야 요즘 많이 뭐 마케팅 설계자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그 책 제대로 읽어보신 분 별로 없잖아요. 또는 자동화 마케팅의 분야 얘기만 들었지 뭐 제대로 어, 구축하신 분도 별로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네. 제피어 알고 있지만 제대로 쓰는 분 없잖아요. 뭐 이런 자동화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귀 기울이겠죠.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 제품을 해결책으로 포지셔닝 하기. 저는 뭐 저는 이제 퍼널 자동화 마케팅만 뭐 8년 이상 고민해온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이 생각 코딩은 공부 독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뭐 다양한 분야의 사고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데요. 어, 이런 지식 사업의 전문가로서 어, 제가 8년 걸린 거를 8주 안에 온라인으로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포지셔닝 하는 거죠. 나의 전문성을 표현하면서 그다음에 고객의 단계별 계획을 제시한다. 간단히 얘기했죠? 간단하다고 얘기했죠? 네. 우선 우선은 이거 온트트 자동화 시스템 블로그 글을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세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그리고 이
과정을 등록하게 되면 먼저 온택 온라인 비즈니스에 맞는 사고로 바꿔드리고, 만약에 자동화 마케팅 이런 분야는 너무 오래 혼자 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다 세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브랜딩과 이제 스토리텔링을 아주 빠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주를 줘서 다 세팅해 드려요. 네. 그래서 로고와 그리고 블로그 디자인과 인스타 디자인이 나온 다음에 퍼널 자동화 마케팅 이런 세팅이 기본이 됐다면, 그때 무료 자료라든지 강의 런칭이라든지, 네,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꼭 만들고, 그런 것들을 광고나 이제 홍보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자동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함께 만들어 드릴 뭐 예정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뭐 소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손실 제시하기. 이렇다면 사실 퍼널 이 자동화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게 각각 따로따로 배우려면 너무 많은 돈들을 써야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각각의 강의만 하더라도 뭐 몇백만 원씩 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 퍼널 자동화 마케팅에 이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빠르게 제대로 세팅을 해 나가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게다가 이 과정에서 이 생각 코딩이라는 것은 딴 데다 배울 수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네. 생각 코딩과 이 자동화 마케팅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돈을 빨랑 많이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제대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득을 제공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행동을 촉구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2기가 기가 하는데, 사실 다음에 언제 할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까지만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있는데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앞으로는 뭐 퍼널 자동화 마케팅 저희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짜리 대행 상품만 할 예정인데,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내일까지 마감 기한이니까 꼭 등록을 해보세요. 아니면 언제 시간이 비어 있으니까 상담 요청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에 맞게 여러분들 상담을 하면 조금 관심을 가지 않을까요? 지금 관심 가지셨나요? 네. 저도 지금 그냥 보이는 대로 해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런 게 자동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에 뭐 강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홈쇼핑을 좀 보면, 홈쇼핑을 사지 않더라도 좀 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제가 의도적으로 보고 그러거든요. 네, 이렇게 영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관- 영업과 마케팅을 분리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마케팅으로 하기 위한 상대 페이지를 말로 하면 영업인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4단계 제품. 결국 이제 제품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제품이 최적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 결국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저는 처음부터 내가 너무 수익성을 바라고 하는 것도 잘 안 맞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오래 가려면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에너지 대비 수익성이 좋아야 되는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맨날 무료 또는 3만 원짜리 상품만 여러분들이 홍보하면 에너지가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3만 원짜리 강의야. 예를 들어 사실 저는 오늘 이런 강의도 5만 원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회원들이니까 제가 무료로 하는 거지. 뭐 3만 원짜리야. 그럼 100명 들어야 10명 들으면 3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0명 들어야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뭐 이게 사람이 뭐 계속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쳤을 때, 어, 100만 원 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30명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에너지를 쓰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 이후에도 100만 원 벌려는 버전이 없는 거지. 만약 30명을 3만 원으로 끌었어. 그럼 100만 원은 벌지만 그 30명 중에 뭐 10%만
예를 들어 30명, 3만 원짜리 내신 분들이 그 이후에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상품을 결제한다. 라고 해. 그, 그 구성이 나와야지. 그 상품 구성이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안 듣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3만 원짜리 30명 하는 것보다 50명짜리, 50만 원짜리 2명만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명 중에 3만 원짜리 결제한 30명 중에 2명만 그 이후에 상품으로 연계돼도 우리는 100만 원 버는 거란 말이에요. 2명만 돼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야를 저가, 중가, 고가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내가 이거 사는데 비싸서 구매하지 않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차차 올리더라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상의 상품들을 런칭할 생각 하셔야 돼요. 10만 원 이내의 상품으로 여러분 돈 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홍보하기도 어려운데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내 정말 어떤 것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게 된다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조금 더 몇십만 원 단위 또는 몇백만 원 단위까지 여러분의 상품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계는 수익성을 평가하는 단계, 두 번째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는 단계, 제품 기획안을 구성하는 단계라고 해요. 네. 이거는 여기 워크시트들이 있거든요. 수익성이 가장 높은 제품부터 가장 낮은 제품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래요. 그래서 원자재 비용은 얼마인지, 제작과 마케팅 영업에 드는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품 순위를 매겨보시고,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 보래요. 네, 쭉 나열해 본 다음에, 먼저 직감으로 해보다가, 그걸 진짜 제대로 수익성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확인해 보라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책을 보면 워크시트가 이렇게 있어요. 제품에 대한 생산 비용, 판매 및 마케팅 비용, 유통 비용, 추가 지연 비용, 단위당 총수익.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계산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감이 안 오신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상품들 분석해 보는 걸로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이게 이제 좀 잘 돌아갔을 때 이제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는 단계들이 이제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공한 제품들도 프리미엄 제품들을 이제 런칭하는데 그때 뭐 수익형 제품, 뭐 비용 절감형 제품, 좌절감 해소형 제품, 반려견 산책 서비스, 지위 향상형 서비스, 고급 자동차, 유대감 형성, 커뮤니티, 그리고 간편화형 구독 서비스 네, 이런 것들 근데 첫 번째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만한 거는 보통 수익형이겠죠? 돈을 버는데 돈이 도움이 되는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거나 아니면 유대감 형성, 이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먼저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고 나면 다른 부분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수익성을 끌어올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은 구독, 교육, 패키지 상품이 되고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아주 구독은 제가 이제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독은 안 했는데 네, 교육과 패키지 상품 이런 구성들은 여러 번 해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 기획안을 구성하는 템플릿들이 있어요. 이거는 템플릿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워크시트 작성해 보면 상품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워크시트가 여기 적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수익성에 따라서 제품 순위를 매기고 수익성이나 수요가 적은 제품은 과감하게 정의해라. 특히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 네이버에 쳤는데 안 나와. 근데 이게 대박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이버에 쳤는데 잘 안 나오는 거는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오히려 여러분들 지시창업이라는 키워드 사람들이 별로 검색 안 해보고요. 독서법이라는 키워드도 별로 검색 안 해봅니다. 참 신기해요. 그쵸? 네. 누구나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검색도 별로 안 해보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이버 키워드
뭐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게 대중적이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지.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해서 제품을 정하실 필요도 있고 아이템을 정하실 필요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너무 수익성 당장 높아 보이는 거인데 내가 안 맞으면 그것도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조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출과 수익을 높여줄 새로운 제품을 계속 고객에게 선보일 필요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어, 우리 고객분들의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제품, 그 상품들을, 서비스들을 계속 고민해보고 있고, 사실 저는 그 계속 한 번 인연을 맺으면 계속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마음이긴 하지만, 그런 계속 제품을 선보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저런 워크시티에 맞는 그 제품 기획안을 꾸려서 뭔가를 해보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5단계, 6단계는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이 책에서도 이 뒷부분은 되게 간단하게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경비 및 운영 이런 건 뭐냐면 어, 그 본인도 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어려워하다가 자기 오랜 친구를 영입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업 구조 조정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라는 것을 간단히 얘기해 주는데 결국 간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간소화 시켜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그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회의라는 거예요. 이 회의를 꼭 하라고 합니다. 전 직원 회의, 경영진 회의, 부서 스탠드업 회의, 개인별 목표 점검 회의, 분기별 성과 검토 회의. 또 이런 꾸준하게 전 직원들이 회의하는 시간과 경영진 회의, 이 부서 회의, 개인별 목표 점검하는 워크시트를 작성하게 하고, 그럼 계속 검토하게 하고. 이 워크시트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는 이 작성해보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위에 있는 리더십 발휘하기 위해 했던 회사 목표잖아요. 언제까지 뭐 하겠다. 그게 위에 써 있어요. 항상 이 회의들은, 이 운영은 어떻게 된다? 우리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돼요. 네, 그걸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 맞게 계속 체크를 해 나가는 거. 그래서 부서 스탠드업 회의는 뭐 이건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거지. 나의 목표를 뭐 적게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했는지를 계속 체크해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완료한 거, 다음 순서, 맡겼던 부분 이런 것들 이 워크시트에서 쓰게 합니다. 네,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노션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별 목표 점검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것도 회사 목표 적혀 있고 나의 이제 개인 목표는 뭔지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의 발전 목표도 쓰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요즘에는 내가 회사를 위해서 사는 거라기보다 결국 나의 발전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의 과제도 있지만 나한테도 나의 발전 목표들도 꼭 쓰게 되어 있고요. 분기별 성과 목표는 앞에 써있던 그 개인별 목표와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해보게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해보고 얼마큼 했는지를 평가해보게 하고 이 평가에 대한 그 체크는 이달로 체크를 해보게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결국 위에 상사가 같이 보는 거니까 준비해 왔는지 뭐 이런 걸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과제는 뭔지 이런 것들을 써서 위에 상사와 확인해 보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이는 회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단계 현금 흐름인데 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 돈과 개인 자산의 구분이 모호하잖아요. 저도 당장에 일들이 바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법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개인 사업자도 있지만 법인 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조금 더 신경 썼던 것 같지. 개인 사업자만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되게 모호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꼭 이거를 5개까지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5개까지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가상 자산 때문에 통장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로는 최소한 사업자 내셨다라고 했을 때는 아니 뭐 요즘에 뭐
은행들이 뭐 쪼개기 뭐 그런 옵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업자라면 사업자 통장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운영 계좌, 세금 계좌, 사업 수익 계좌, 투자 자금 계좌, 사업주 개인 계좌. 여기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개인 통장과 사업자 통장은 구분하고 우리도 회사가 되려고 하면 대표도 고정된 월급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냥 법인은 통장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면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법인 통장은 특히. 그래서 계좌를 계산한 다음에 모든 자금이 이 운영 계좌로 우선 오게 하래요. 운영 계좌를 통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운영 계좌의 어떤 상한선을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둘지를 결정하고 여기 세금 계좌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될 정도의 돈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매달 이제 국민연금이 사대보험비가 나간다라든지 그런 것 법인세가 나간다라든지 그러잖아요. 가끔 이제 그러다 보면 진짜 세금이 예, 의도치 않게 뭐 몇백만 원씩 내야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꼭 이게 여유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운영 계좌보다 사업의 수익 계좌가 6배 정도 높게 만들면 우리가 6달 동안에 버틸 수 있는 돈이 있다라는 게 눈에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남은 돈들을 이제 투자 자금으로 한 다음에 이걸로 뭐 사옥을 짓는다라든지 주식 투자한다라든지 회사를 뭐 인수한다라든지 등등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좀 구분이 되게 만들어져야지만 좀 더 우리의 그러니까 현금이 부족할까 봐 걱정한다라든지 진짜 우리가 수익이 얼마큼 나오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이 사람도 다른 비즈니스 전문가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실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렇게 6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1단계 리더십 어떻게 알아? 회사의 목표를 3가지 경제적 목표를 정하고 달성 기한을 정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 핵심 인재상과 그거를 어떻게 한다? 인재상을 뽑은 다음에 핵심 플랜, 행동, 액션을 한 시트에다가 적어 놓는 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고 항상 이 리더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뒤에 다른 워크시트들에 계속 항상 있어야 되고 회사에 붙여져야 된다는 거지. 네. 마케팅은 완벽하게 마케팅만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서 스토리텔링을 해라 라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캐릭터, 난관, 가이드, 계획, 행동 촉구, 실패, 성공이라는 이 스토리텔링 공식에 따라서 꼭 우리가 머릿속에 사람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와라. 그다음에 마케팅과 영업이 분리되면 안 되고 나름 영업에 그런 스크립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다. 세일즈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때 핵심은 고객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라. 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전략인데 이런 것들도 다 패턴이들이 있다. 먼저 문제로 대화를 연 다음에 나의 제품을 포지셔닝 시키고 단계별로 계획을 제시한 다음에 이거 안 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는 전략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들. 제품 같은 경우도 수익성을 평가해주고 이 수익성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고 이후에는 새로운 제품을 추가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품 기획안들이 계속 구성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5단계 이때는 회의 진행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당장은 다 필요하진 않으실지 몰라도 아직 인원이 1명, 2명일 때는 전 직원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이라도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하는 그런 자리를 그 시간들을 꼭 가져야지만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수익 현금 흐름들을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를 구분해 가지고 계좌별로 운영 계좌랑 세금 계좌 그리고 사업 수익 계좌 이런 것들 분리해서 개인 계좌와 사업 계좌를 어, 겹치지 말게 하고 계속 꾸준하게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회사가 더 커질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재무 상태들을 확인해야 된다. 라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1시간 정도 정리해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어떠셨나요? 네. 책 한 권을 아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셨죠? 오늘 한번 제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이 책이 더 잘 읽히실 거고 여기 저희 박사나 선생님은 매일 아침마다 하시는 일이 독서 코딩을 하시는 일이라고 네, 항상 얘기를 해주셨는데 충분히 잘 읽으실 거라고 잘 정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케이 이 정도로 해봤고요.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질문사항은 박사서입니다. 네, 이거 지금 한 권 하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보통 3, 4시간 걸리죠. 읽으면서 하는 게. 선생님도 그 정도 하시죠? 이제 아, 다시금 힘이 납니다.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정리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책 한 권 다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마인드 가지시고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뭐 빼보시는 게 맞는데 네, 물론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처음부터는 그 마음대로 빼버리면 다 빼버리면 하는 거겠기 때문에 먼저 할 때는 정확하게 구조화하는 연습도 하고 빠르게 본인 훈련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균형을 잡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 이미 많은 난독증이라고 하셨던 분들도 저희 생활 콘텐츠 통해서 이미 많이 달라지시고 있고 학생들은 진짜 놀라운 게 그냥 읽고 그냥 정리한 내용을 제가 거의 발로 말로 해보라고 하면 다 7, 80번 합니다. 강사처럼 일어나서 발표까지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그동안 너무 많이 해와가지고 네. 그런 것들은 학생들은 너무 놀랄 정도로 바뀌고요. 성인분들도 한두 달 정도면 한 두 달? 두세 달 정도면 느리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정도는 저희 되죠. 네, 그거는 제가 뭐 거짓말 아닌 거 알고 계시니까 네, 그렇게 된 것 같고 네. 그 생각 코딩은 이제 투트랙인 거죠.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들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파트가 있고 결국 비즈니스 쪽으로도 자동화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에는 이제 날 차별화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또 컨텐츠를 정리하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되고 스토리텔링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카피라이팅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획과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강의 기획, 뭐 브랜드 기획, 뭐 출판 기획 뭐 이런 것들 다 돼야지만 또 사업할 수 있다 보니까 태양 코딩이 이제 이런 자동화 마케팅이나 온라인 비즈니스 쪽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종합판, 끝판왕 같은 개념으로 네, 많은 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투트랙하고 가고 있어서 이제 혼자로 벅차요. 네, 혼자로 벅차가지고 지금 그래서 원택트 자동화 시스템이 원래 박사선 선생님 옛날에 저희 생각보다 전문가정 들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이제 안 하다가 이 사람들 이 젊은 친구들 이 젊은 사업가들이라면 같이 해도 되겠네? 라는 분들이 몇 명 계셔가지고 그분들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더 완성도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졌어요. 네. 실제로도 진짜 저 5천만 원씩 받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육 과정 있잖아요. 제가 저희끼리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진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좋아. 우리가 이거 듣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과정이라서 진짜 여러분들 꼭 제가 다음에는 진짜 언제 할지 몰라요.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바로 결제 안 하셔도 되니까 상담 요청을 해보세요. 여기 1대 카톡 채널로. 네, 진짜 여기서 디자인을 다 해줘요. 로고 맡기는데 50만 원이잖아요. 하나 로고만 맡겨도. 근데 모든 디자인을 다 해줘. 블로그 디자인이랑부터 해가지고 인스타 디자인까지 다 해서 저희 돈 주면서 회사한테. 근데 그것만 해도 백만 원, 100에서 150만 된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해드린 이유는 완성도를 저희 높게 만들고 싶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자동화 마케팅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아이디 받아가지고 다 세팅을 해드려 버립니다. 네, 그런 거는 어디보다 온라인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온라인 비즈니스 어떤 강의보다
각각의 하나의 커리큘럼들이 엄청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저희가 좀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시스템까지 구축을 했어요. 이렇게 다 노션으로 모든 관리 시스템이 다 이렇게 과제 모아두기, 커리큘럼, 어떤 우리 목표, 툴 세팅, 디자인 작업들, 인스타, 블로그, 카카오톡, 유튜브, 그리고 강의 영상, 자료실, 조별 스터디, 출석 관리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멋진 시스템으로 지금 성장해 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진짜 내가 현재 한계에 부딪혔다. 온라인 비즈니스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혔다고 하시면 저희는 아무나 받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책임을 저희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끝나도 저를 아시는 분 아실 거야. 8주라고 해놓고 막 12주, 15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고 싶어 이제. 그러니까 하다가 막 생각나. 지금 박사 선생님 몇 년 전에 저랑 함께 하셨지만 가끔 생각나요. 박사 선생님이 잘하고 계신가?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안 하고 싶어. 잘. 제 머릿속에 제 사업하기도 바쁜데 막 몇십 명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막 검색해봐. 그 사람들 막 검색해보고 갑자기 연락해서 이거 하시라고 하고 과정이 끝나도. 네. 그런 저희를 아시는 분은 아시기 때문에 진짜 이번 기회에 달라지고 싶으신 분이라면 저 과정 결제하시고 네. 그런 거 아니더라도 제가 앞으로 단톡방에 자주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계시면 저희 단톡방에 계시거나 저희 회원으로 계시면 무료로 제가 특강도 많이 하고 정보도 제공을 해요. 네, 자주는 안 하더라도 한번 하는 그 특강들은 퀄리티가 아마 높은 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고 당연히.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꾸준하게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나가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따로 취합해서 드리긴 하겠지만 현장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특전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냥 우선 바로 드려볼게요. 나중에 또 제가 바빠가지고 바로 못 드릴 수 있으니까 채팅창에 이거 독서 마인드맵 사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다고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선물 준다고 한 다음에 그냥도 많이 드려요. 근데 실시간에 많이 들어오라고 제가 이렇게 실시간 들어 더 집중하니까 하는 얘기인 거지. 실시간 안 들으셔도 막 선물은 제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우선 독서 마인드맵 버전으로 드렸고요. 이것도 뭐 완성본은 아니에요. 항상 완성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박준미 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제가 아웃라이너 버전으로도 좀 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바로 드릴게요, 그냥. 그리고 제가 뭐 선물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그냥 연락하세요. 제가 한번 바쁘다 보니까 한 번에 그 선물도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뿐이지. 그 제가 드린다고 약속한 건 다 드립니다. 선물을. 바로 좀 거의 다 됐어요. 잠시만요. 아웃라이너 버전으로 드릴게요. 출력하기는 이게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꼭 사다 보세요. 이런 책들은 제가 소개하는 책들은 제가 웬만해서는 이 정리를 잘 안 해요. 웬만해서 정리를 안 하는데 정리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전 책을 원래 책 한 권을 안 보는데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도 시간을 내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꼭 사서 보시고 사서 보시기만 하지 말고 작성해 보시고까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내고 있어요. 지금 다운받으세요. 잘 다운되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